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너무 반가운 소식, 동원그룹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동원이 뭔가 취업 시즌이 시작됐을 때 이제 한 타임이 끝나고 그 다음 타임 때쯤에 떠서 저희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던 것 같아서 저는 동원그룹 채용 공고 볼 때 너무 반가워요. 이번에도 역시나 다른 곳들과는 다르게 문과 쪽에서 넣을 만한 직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그룹은 선장님이 세우셨어요. 1969년에 원양어선 선장 출신의 회장님이 세운 게 동원산업이었는데 이게 모태고요. 사업 영역이 오션앤 로지스틱스, 물류업도 아무래도 그룹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잘 하고 있고, 푸드컬처, 리빙, 글로벌이 있고요. 이 동원 건물이 이제 양재에 내려가다 보면 남부순환로인가 그쪽에서 이제 잘 보이는데, 제가 이쪽을 많이 지나가서 와, 건물 멋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원은 저희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합격하고 있어요. 매 분기마다 매년 정말 많이 합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직무가 경영, 연구,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생산으로 떴죠. 문과 친구들은 경영 이쪽은 아무래도 티오가 많이 적을 테니까 국내 영업이나 또는 이제 해외 영업도 스페인어 능통자 5 영어 능통자인데, 일반적으로 국내 영업 쪽에 많이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자소서 항목을 보면은 첫 번째 항목, 지원자의 경험 중 기존 방식과 달리 새로운 시도, 개선, 차별화된 방법을 통해 성과를 낸 경험인데,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심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뭐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심이나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두 가지를 소제목으로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휘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 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구문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스토리적인 항목이겠죠. 그런데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은 명확하게 여기 맞는 걸 만들어 놨어요. 개선 경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항목이 지원 동기하고 여러분들의 강점, 여기 강점 뭘 넣어야 될까요? 직접적인 경험을 넣는 게 좋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역량을 넣으시면 좋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해당 회사의 직무에 지원한 이유고 강점까지 써야 되는데 800자니까 이걸 고려해 봤을 때 동원에 대한 얘기를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 또는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직무에 대한 얘기를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동원 뭐뭐뭐 계열사 안에서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 이걸 합쳐서 이 회사에서, 이 동원그룹 안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프라이드를 풀어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프라이드를 한 3문장 넣고서 그 다음에 소제목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강점, 이거는 구성상 아무래도 직접적인 경험이 좋겠죠. 업무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어도 관련 프로젝트 경험, 대외활동 경험, 자격증 취득 뭐 이런 것들 풀어내도 괜찮겠죠. 세 번째 항목은 입사업 포부예요. 입사업 포부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입사업 포부는 세 가지로 구성하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로 뭔가를 던져야 되겠죠. 입사 후에 땡땡땡 기업 안에서 이러한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두 가지로 던지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단계적으로 쓰는 건데, 입사 후에 이런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저런 업무를 저렇게 수행하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내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게 그래도 한 3문장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해당 직무에만 맞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뭐 팀의 화합을 추진하고 열정을 다하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읽어봐야 될 이유가 없죠. 정말 맞춤형 직무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경험이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입사업포부가 원래 500자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서 이제 800자니까 동원산업이나 이 식품업계 이런 분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슈나 뭐 당면한 과제 같은 걸 같이 넣어서 글자 수를 불려도 괜찮겠죠. 그런 과제를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기여해서 풀어내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원 오늘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직무로 뭔가 많이 뽑을 것 같은 느낌의 직무까지 포함해서 공고를 내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꼭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